집값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언제쯤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물론 이제 작년 연말 특집에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은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을? 지금 이제 실거래 가격들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엔 입지가 좋은 뭐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지역들은 20% 전후로 실거래가가 하락한 곳들이 있고 네. 경기도 이런 지역들은 40%에서 50% 가까이까지도 반값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사례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값 하락기 때 이제 주택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사실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많이 싼 가격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지금 급매 위주로 지금 그래서 거래가 되는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언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 이 시기적인 걸 본다면 사실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이 시장의 하락기의 시작도 금리였고 끝도 금리일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요즘에 패러디한 뭐 내 꿈은 너야 연준아 뭐 이런 예. 것도 있던데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서울의 집값까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시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 차례 동결이 되긴 했지만 미국이 그 직후에 뭐 6%까지도 올릴 수 있고 계속해서 빅스텝으로 갈 수 있다 예상이 돼서 그게 또 심리적인 위축이 살짝 있었는데 최근에 그 은행 파산 사건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상을 또 굉장히 속도를 늦추면서 생각보다 이제 크게 못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월에 이제 국내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심리적인 부분들은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올해 1월에 이 움직이는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정책이랑 이 금리가 둘 다 상수로 전환했기 때문인데 지금 다시 금리가 변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수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가느냐가 지금 굉장히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걸 떠나서 지금 이제 매입을 이제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지금 이 하락기 때 매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라고도 판단하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사실 지금 올랐던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면서 코로나 같은 일을 또 겪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올랐던 게 지금 또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좀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서울 안에서도 가격이 올랐던 때보다 많이 떨어진 지역들 위주로 좀 거래를 하는 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계속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지역별로는. 서울 네. 같은 경우도 계속 가격이 하락세는 계속 될 텐데 뭐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거래가 되는 것들 보면 경매나 금매나 이런 위주로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한번 보시고 이제 단지들이나 이런 걸 면밀하게 보시고 이 가격 정도면 그래도 뭐 바닥은 아니라 무릎 정도의 금매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매입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 평당가를 보면은 상급지 아파트들은 평당 1억 2천, 3천까지 가고 있고 하급지 아파트를 보면은 평당 2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정말 평당 가격이 뭐 1억 정도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이 2천만 원인 게 1억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지금 그 아파트나 이런 상권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지역에 따라서 똑같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갖고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뭐 상속이라던가 뭐 세금이라던가 금리 뭐 이런 영향으로 금매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좀 알맞은 그런 지역들에서 그런 가격들이 나오는 것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갈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거든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전 정권에서는 이게 집값 상승에 또 하나의 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막아놨다가 이번 정권에서는 이 막아놨던 걸 대부분 풀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안전진단은 뭐 대부분 통과했지만 그 이후에 분양까지 가려면 뭐 분양가가 높아도 사람들이 이걸 사거나 아니면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비용은 높은 상태에서 분양 잘 되는 거를 보아하니 뭐 가격이 싼 것만 분양이 되고 있으니까 건설사나 조합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 그 주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아졌을 때는 이제 서슴서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가격의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시다면은 재건축 재개발 쪽도 보는 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입 가격이다. 그리고 시기는 물론 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시기를 재지는 마시고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좀 많이 급매인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은 움직여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난번에 나오셨어요. 2019년, 2020년 그 정도 가격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2020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거의 비슷한 수준일 텐데 뭐 적당한 가격 수준이다 그러면 몇 년도 수준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이제 뭐 지역별로 다 차이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 일종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정해 주신다면요.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 가격까지는 대부분 떨어졌고 일부 네. 뭐 송파나 이런 지역들은 또 최근에는 호가로 거래가 되기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또 17년, 18년도에 서울이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은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가격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좀 안전한 가격이라는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인천 이 지역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 거의 20-30%가 올랐어요. 근데 그 오른 이유들이 이제 건강하지 않은 이유로 오르는 데들이 많거든요. 지금 최근에 3기 신도시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3기 신도시에 3기 신도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는 GTX 호재인데 지금 GTX 같은 경우에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 호재만으로 그때 뭐 한 인덕원 이런 지역들은 7, 8억 했던 것들이 16억까지 일주일에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16억이 이제 7, 8억이 이제 돼도 그 가격도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적당한 가격이라고 판단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천 경기는 아까 중간중간 말씀드린 것처럼 더 하락기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뭐 2018년도 정도의 가격이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 정도면은 뭐 살기에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판단되면은 움직여도 좋지만 경기 인천은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아파트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그 이제 뭐 바닥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광수 위원 나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이게 바닥을 쳤다 올라가는 게 아니다. 계속 L자형으로 계속 낮은 가격으로 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지금 작년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금리의 변수가 그렇게 작년처럼 크지 않다라면 그냥 지지부진하게 일자곡선으로 갈 거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곤 있는데 사실 이 안에서도 근데 반등할 수 있는 일부 지역들이나 단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모든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보고 뭐 매입이나 이런 걸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화될 수는 있지만 일부 지역이나 뭐 재건축 대상 단지들 이런 데들은 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반등할 수 있는 지난번에 비해서 말씀이 약간 그쪽으로 더 약간 중심이 옮겨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정부 정책이 가장 큰 이유인가요? 정부 정책과 금리 부분이죠. 네. 정책은 사실 완화가 예고되어 있었긴 한데 작년에 완화의 속도가 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빨리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는 사실 인상이 올해 내내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반면 이게 동결을 지금 시기적으로 동결할 시기가 아닌데도 굉장히 강단을 했고 그리고 대출 금리도 지금 시중은행을 조금 이렇게 압박하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대출금리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일부 지역들, 특히 서울 이런 지역들은 이제 인하를 조금 멈추고 하락을 멈추고 L자 형태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안에서 갑자기 뭐 변수, 그러니까 뭐 한 단지가 갑자기 재건축을 빨리 속도를 낸다거나 아니면 전쟁이 끝나가지고 갑자기 뭐 경제적인 부분들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제 호재가 지금 되어 있지만 이게 영향을 안 줬던 곳들은 갑자기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는 하죠. 이렇게 변수가 많아서 계속 지켜봐야 되겠군요. 저희가 지역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인천 경기 얘기는 해주고 짧게 해주셨는데 인천 얘기만 조금 여쭤보고 갈게요.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인천 뭐 송도 이런 데는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네.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좀 덜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덜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작년에 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송도나 이런 데는 특히 이제 좀 하락세가 멈춰 있는 상태인데 지금 송도 쪽은 사실 거의 바닥이라고 봐도 괜찮은 가격까지 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들은 이제 신규 입주하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뭐 그 미추홀구나 이런 쪽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런 지역들은 아직
또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공급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올해 시장 전망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변수들을 지켜봐야 될지. 계속해서 뭐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찾아보면은 사실 뭐 금리이잖아요. 올랐던 이유도 금리이고 내려갔던 이유도 금리인데 이 부분이 올해 어떤 속도로 지금 금리가 다시 인하가 되는지, 뭐 금리가 크게 지금 올라가지 않을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속도로 인하가 되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가 만약에 미국이 급격하게 올라서 뭐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금융 관련된 정책들을 좀 내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뭐 금리를 차치하고라도 대출이 되게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DSR을 안 보고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이런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중소형 아파트들의 거래를 조금 증가할 수 있는 역할을 했는데, 금리가 이제 그냥 고정됐다라면은 이런 정부의 정책들 이런 것들이 또 중저가 위주로는 좀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과거에 단기를 나눠놨던 이런 대출들이 지금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고가 아파트도 뭐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이 가능한 부분들은 있어서 이게 또 상급지의 가격들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은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좀 거래가 되고 움직였는데 이제는 이제 10억 이상이 아니라 모든 아파트가 중도금 대출도 되고 대출이 다 자유롭게 되다 보니 상급지, 그러니까 중간 정도 아파트에서 좀 갈아타려는 수요들이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들, 이제 상급지 아파트들도 가격이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전체 서울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공급이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다 펼치긴 했지만 이게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나 공사비 문제인데 네. 이게 가장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긴 하죠. 지금 은행권 외에 다른 금융사들은 굉장히 좀 PF나 이런 것들이 부실한 그 회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반기 때 이런 부분들이 좀 터질 좀 여지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곤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또 부동산 시장의 뇌관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지금 좀 활성화를 시켜야 시장이 좋아졌을 때 또 공급 부족이라는 이슈 때문에 또다시 또 가격이 올라가는 걸 방지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어떻게 올해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상황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울에 한해서는 그렇게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서울도 급할 필요 없다. 뭐 주택을 그 바닥에서 꼭 잡아야 될 필요 없잖아야 좀 안전하게 들어가는 되는 시기고, 특히나 지금 대출 같은 거 받고 들어가는 분들은 이게 모든 게 지금 아직까지는 불안전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지켜보고 들어가도 되되, 이제 만약에 여력이 조금 되시고 실수요자들이라면은 그 안에서 조금 괜찮은 가격을 매입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기가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